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동산 수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자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289님 지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사연이에요. 몇 달 전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농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 계약서나 집주인이 뭘 떼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계약서는 대출이 얼만가 나올 줄 알고 함부로 계약을 합니까? 돈이 모자라면 중도금 못 돌려받겠죠. 그래서 집주인께 서류 좀 떼줄 수 있냐고 물렀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내 집 마련이 정말 힘드네요 하셨는데 이게 짧은 문자로 사연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결론은 디딤돌 대출로 전세를 받고 싶은데 그렇죠? 전세를 받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소유주분이 좀 안 좋은 분인 거죠. 네, 안 해줬다. 자기한테 큰 피해가 없는데 협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애초에 가실 때 공인중개사랑 얘기하실 때 디딤돌 좀 미리 얘기해 달라고 미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 안 하는데 업종에 튀어나오면 주인분들은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싫은 분도 있으시다는 거. 예청자들도 계약하기 전에 미리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면 집주인이 해줄 의무는 없는 거 없어지게 그렇죠.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미리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자, 2020년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투기 아니고요.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하나. 제가 부동산 수다하고 최초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신년이니까요. 일단 서울로 좀 국한을 해서 우리가 내 집 마련 관련된 그 이야기는 질문들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답을 해주셔서 오늘은 약간 부동산 투자, 건강한 투자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어떤 게 나을까요? 혹은 그 투자라는 게 이제 실거주자로 앞으로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분들도 포함입니다. 신축 아파트 대 재건축 아파트 두 분의 선택은 김인만 소장님? 저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새해는 재건축보다는 그래도 신축이 낫지 않을까. 물론 재건축도 나중에 신축이 되겠지만 재건축은 좀 특징이 있잖아요. 물론 규제에 더 민감하고 그렇죠. 규제 덩어리잖아요. 규제 언제 덩어리. 될지 어떻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 규제도 강하고요. 조합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대여라고 하는 반포주공 1단지도 지금 조합 소송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워낙 변수도 많고 정책이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2020년 좀 관망세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에서 재건축 투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숨고르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약 받으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투기가 아니잖아요. 네. 내 집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청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분들, 실수요자들은 저는 신축 아파트들은 청약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 한번 보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눈이 확 돌아가거든요. 네, 저만 해도 지금 거의 25년,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견본주택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다른 집은 이게 내가 살던 집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게요. 자, 신축 아파트 꼽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은 김인만 소장, 교수님. 자, 저는 교수님. 조금만 길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평소에도 길게 하시는데 조금만 길게 더 하시면 네, 얼마나 왜냐면 길게 답이 하시려고. 없어가지고. 알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게 중심을 한쪽에 아니 두세요. 저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둘다 안 굳이 한다. 한다라면 여기 보기 안 나왔는데요.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이었다가 해제된 지역. 근데 조건은 장기전, 갭 투자 이런 시대가 아니고 10년 정도 묶어둘 투자 마음이 있으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리스크의 차이인데 네. 리스크가 높을수록 투기인데 지금 시대에서 앞으로 타임의 갭 현상을 봤을 때 지금 투자한 가격이 상한가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상한가 그래, 수준일 투자의 것이다. 개념이 없이 거주의 개념이면 신축. 거주의 개념이면. 근데 거주의 개념이나 투자를 물으셨으니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고 굳이 한다라면 공모형 리츠 펀드의 세제 혜택을 정부가 올해부터 하니까 그쪽 한번 공부하시고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리츠요? 저 그거 어제 배웠거든요. 생생경제 어제 하면서. 배우셨어요? 저는 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어제 무슨 내용을 했었냐면 지난해에 재테크 투자에
10위를 뽑았거든요. 네. 그때 리츠가 꽤 순위가 높았어요. 당연히 높죠. 네, 몇 위였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작가 지금 예. 밖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말고. 아예 말고 아니라 투자 경험하면 그쪽보다는 리츠 상품을 한번 공부하셔라. 좋은 게 꽤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동의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동의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해도 이게 억누르기 힘들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인간의 이게 본성. 타인에 대한 욕망이고 돈을 보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이게 누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게 뭐 대출 규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좀 건전하고 다양한 그렇죠. 투자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래야 풍선 효과가 그렇죠. 없죠. 너무 아파트에 지금 모든 게 올인돼 있잖아요. 아파트라는 건 사실은 거주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 네. 상황은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모든 게 거주인지 투자인지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에서는 빨리 이런 대체 상품들, 뭐 주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리츠 부동산 간접 상품들,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돈이 좀 건전하게 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순풍을 좀 그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잖아요. 자원 참 얘기가 좋을 것 정부가 같습니다. 보증수고 국민이 투자하고 이런 그렇죠. 거는 얼마나 그래서 좋아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정부도 좀 많은 좋은 고민을 말씀이에요. 김현미 장관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네. 그 눈물이 좀 이런 걸 눈물을 고민하는 흘리셨어요? 눈물이 됐으면 눈물 네. 흘리셨어요. 어제 눈물 있어요? 오늘 불출마 오늘 선언하시면서. 얘기하실 네. 저도 그 진심을 저도 100배 이해합니다. 그 진짜. 진심을. 예, 예. 그럼요. 사실은 김연아 의원하고도 설전이 있었고, 일산에서 3선을 하셨잖아요. 지역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 저희가 인터뷰 여러 번 요청했는데, 이번엔 꼭 한번 나와주시기를 저희가 장관님의 눈물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김현미 있으니까 장관님은 꼭좀 자다가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얘기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두 분이 해주셨고 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돈이 굉장히 있는 필요합니다.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자금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는 거고 피가 돌게 하는 거니까 할 데가 없어요. 굉장히 자본주의 할 데가 그 사회에서 중요한데 지금 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켜버리고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오르면 그냥 무조건 규제만 해버리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가잖아요. 막시밀리앙 로베르 피에르가 있는데 루이 16세를 이제 처단하고 이제 절대 권력을 잡았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우유 가격을 통제를 했거든요. 프랑스 국민들은 다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우유 가격을 강제적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얼마나 권력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낙농업자들이 사육을 안 하게 되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젖소들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고 우유 가격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불러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젖소 사육을 안 하냐 하니까 근초 가격이 높다라고 또 핑계를 댔어요. 사료비. 네. 네. 그러니까 또 근초 가격을 낮춰라라고 또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근초업자들이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유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귀족들만 우유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완벽하게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따지고 보면 수요 억제만의 규제만으로는 이게 잠시 숨고르긴 할 수 있지만 어디선가 다른 데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욕구가. 그래서 네. 빨리 이런 간접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충분히 개발을 해줘야만 저는 앞으로도 안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김인만 소장님은 부동산 그 시장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 시장 말고 다른 데 상품 개발되면 본인 파이가 줄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가 낫다. 그래도 더 좋은 방송에 날은. 나오면 또 이게 공정사회를 위해서 또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방송용이란 얘기예요 지금? 방송용은 그건 아닌데 이제 아니죠? 양심껏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진심을 김인만 소장님 진심을 알고요. 저 먹고 살자고 또 이게 또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그럼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파이가 줄어들어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아가야 제가 아까 방향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네 오늘 그래서 김인만 소장님의 말이 굉장히 김현미 소장님의 불출마 선언만큼이나 저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 자, 강남입니까? 비강남입니까? 자, 규제 서슬이 펄에도
그래도 강남이다 아니면 이제는 비강남이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강남을 그래도 선호하시면 강남이다. 되고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비강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너무 뭐 남들 하는 거 다 쫓다가는 황새가 뱁새 뭐 따다 아시잖아요. 언론도 좀 문제입니다. 뭐 맨날 강남만 띄울 필요가 없이 지금 이게 뭐 몇 년째예요 도대체. 강남이 무슨 뭐 전 세계 무슨 희귀한 동네도 아니고 가보면 뭐 더 말하긴 그렇지만 똑같아요. 사람 사는데 사람들이 이제 광고성하고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꾸 뛰는데 좀 과도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은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미 뛸 마용성은 차 때부터 솔직히 제가 이것도 잠깐 좀 약간 업글이 아니라 이제 저거 하면은 성동구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가 주거 환경이 퍼펙트하진 않아요. 솔직히. 도로도 좀 열악하고 구도심에서 아파트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파트 위치죠. 입지. 강남과 가깝다. 또 이제 기본이 강남이에요. 강남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건데 마용성인데 마포 용산 그나마 이해가 돼요. 장기적으로. 네. 그 정부의 어떤 장기 대책 광화문 역사 이 용산공이 거기 이해가 되는데 성동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는데 성동구 주민들한테 좀 죄송해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쪽은 더 이제 올라갈 곳이잖아요. 용산하고 마포 쪽은 더 개발이 되고 용산 국제업무도시 용산공원이 되게 되면 성동구보다는 입지가 조금 더 나은 형태로 또 변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뭐 강남 3구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메이저 급시인데 마용성이 제가 볼 때는 뭐 마용성 살긴 좋잖아요. 교통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강남도 저는 이렇게 살기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강남 간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걸 사고 싶으니까 그쪽에 전 국민의 서울시 국민의 80%가 월 근로소득자들 평균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거 단순 계산해 보세요. 그냥 있는 자 기득권들이 너무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언론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김현미 장관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이게 오늘 국가가 기승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장관님 귀가 간질간질.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으니 그러게요. 그게 좀 참 가슴 아픈 안타깝죠. 일이고 부동산보다는 제조업 이런 쪽으로 박근혜 이명박 때부터 부동산 쪽으로 안 가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것도 했더라면 지금 일본한테 요새 당하는 그런 것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자, 제조업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문가 결론은 두 분입니다. 부동산은 명목 가치는 부동산 경제가 아니라 경제 이론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고 팩트가 네. 명목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형태는 지금 1,700만 중에 1가구 1주택자가 50%인데 다주택자 다 해봤자 200만 명밖에 안 돼요. 200만 명의 그 주머니를 채우려고 왜 온 국민이 힘들어야 됩니까? 자,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자본시장 논리는 인정합니다. 제가 네. 충분히 우리 교수님 말에 동의하고요.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는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방송에 정보가 필요한 분을 위해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강남과 마용성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물론 이걸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똑같은 가격이라면 강남으로 갔죠. 강남 네. 알겠습니다. 자, 강남입니까? 아니면 비강남입니까? 용산. 강남 용산. 그거는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게 네. 그렇죠.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강남이고요.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질문이 말씀드리고 되는지 싶은 안 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이제 좀 6년, 7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숨고르기 좀 들어갈 때가 됐고요. 네. 그렇다고 집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강남이 필요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50억이 있는데 마포에 집 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남에 하시고.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안 되는 분들은 네. 이제 마용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행복도 남하고 앞서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나만의 행복, 절대적인 자신만의 행복을 좀 첫째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포에 새 아파트 가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을 것 같으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친구가 마포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배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집은 없으면 안 되지만 무리해서 저 뭐 대출도 잘 안 나오지만
허리끈 졸라매고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러니까 나의 마포도 행복을 좋고. 기준으로 그렇죠. 또 삼아서 마포가 해라. 중심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은평구도 좋은 아파트가 네. 아니, 많고. 하나 첨언하면 이 작가님이 이 문제를 너무 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포에 50억짜리, 30억짜리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강가에. 그리고 강남에도 강남역인데 단독 아파트면 8억, 10억짜리 많아요. 더 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난해한 그 거예요. 질문은 제가 했는데요. 그럼 마포 주민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그 미련함은 네.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고 제가 말씀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정부는 강남을 잡으려고 결국 그쵸. 온갖님을 다 쓰니까 맞아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강남을 살 바에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돈이 된다면 마용성 중에 하나를 좀 투자적 돈이 덜 돼서 개념에서. 사서 그렇죠. 오히려 속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당연히 낫죠. 저도 그 생각에는 정확하신 정확하신 네, 거예요. 그 질문을 정확하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제 조건을 제가 돈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똑같은 거죠. 조건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네, 무조건 맞아요. 강남을 산다기보다는 사실은 또 투자 측면에서 보면 사실 네. 이게 아파트라는 게 이게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생각하면 그 비싼 집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0억이라고 하면 30억 돈을 순환시키지 않고 내가 살면서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봐도 강남에 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한강만 바라보면 그냥 행복 지수가 막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면 괜찮지만 사실 한 2주일만 살아보면 한강 안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울증 생기거든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자, 인생이 더 덥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자신만의 네. 기준에 맞춰서 자신만의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꼭 강남이 아니어도 강남 살만한 돈을 마용 가진 사람이 딱. 다른 데 가면 아까 우리 뭐 건축 얘기하고 우유 얘기하셨는데 그럼 좀 강남 가격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또 그런 단순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쭤봤고요. 오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결론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만의 기준을 가지고 집이라는 가치를 선택하시고 판단하시라는 두 분의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상생경제 이런 느낌, 따뜻한 느낌에 벗어나서 저도 조금 약간 투자 좀 이런 느낌 해보려고 했는데 진행자도 안 따라주고 우리 게스트들도 안 따라주네요. 너무 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시는 네. 분들이어서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전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